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있으면 환갑을 바라보는 50대 후반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저는 하나뿐인 딸을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전 12시간의 진통 끝에 딸이 첫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예쁜 공주님을 낳아 양가에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돈께서는 제 딸아이는 물론이고 소녀딸을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한다고 하면 말이 많잖아요. 우선 저희 세대도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 똑같은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오랜 시간 제 딸은 여자라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사람에게 차별을 받았고 그에 따른 고질적인 상처가 있었는데요. 물론 아들 손자를 낳지 못한 저도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했죠. 그렇다 보니 이제 갓 태어난 외손녀가 저에게는 특별하기만 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떠오르는 시어머니 생각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은 평소에는 말이 없는 편인데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만은 진국인 그런 사람이라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결혼만 하면 아이 둘-셋 낳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는 지독한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둔 장남이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많았죠. 가장 노릇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는데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죠. 여동생은 딸이라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께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거, 교육까지 오빠들과 극명한 차이를 두어 여동생이 속상해 우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없는 집도 아니고 있는 집에서 차별을 받으니 여동생의 상처가 아무래도 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알게 모르게 여동생을 많이 챙겼다고 해요. 늘 남편이 첫째라고 싸고 들던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여동생은 도련님보다 남편을 더 싫어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번다며 집을 나간 여동생은 2년 만에 시집을 간다면서 이제부터 자기한테는 친정 따윈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 마음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지금의 저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잘 보여요. 갓 시집을 왔을 때는 지금만큼 느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누이기도 했고요. 그 후 명절은 물론이고 저희 결혼식과 도련님의 결혼식에도 남편의 여동생, 시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서운한 기색도 없이 딸은 당연히 결혼하면 남이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앞날을 몰랐던 저는 그저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신혼 시절도 저를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맏며느리였으니 그 집착이 어마어마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이 타령을 하시는데 그 스트레스와 강박 때문인지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조바심이 났던 시어머니는 제가 불임인 게 아니냐며 저를 산부인과와 용안 한의원에 끌고 다니셨죠. 드디어 결혼 6년 만에 지금의 딸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희 임신 사실에 시어머니는 틀림없이 아들이라며 몇 날 며칠을 비싼 보양식을 해주시며 좋아하셨어요. 저는 임신 초기부터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음 편히 퇴교도 하지 못했어요. 밤이면 딸을 낳아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임신 기간 동안 하혈도 여러 번 하고 배도 자주 뭉쳐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여느 때처럼 진료를 보는 중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앞에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지금 생각해도 딸에게 미안하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아도 앞이 캄캄하기만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네요. 당신 아까부터 얼굴이 왜 그래? 설마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해서 그런 거야? 성별이 뭐가 중요해. 우리 아이가 건강하다는 게 중요하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도 당신 어머니 알잖아. 분명 손녀인 거 알면 난리 날 텐데 나 벌써부터 무섭단 말이야. 아, 우리 엄마도 참.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애한테 안 좋아. 내가 어떡하든 자기랑 우리 애기 상처받지 않게 지킬 거니까 나만 믿어.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 약속이 잘 지켜지긴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직히 할 수 있다면 남편도 신우처럼 아예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저 생각만 있었을 뿐 맏며느리인 제가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통이 시작됐고 시어머니는 제가 20시간의 상고 끝에 큰 고비까지 넘어가며 딸아이를 낳자 예상대로 어떻게 딸을 낳을 수 있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곳에는 딸의 출산을 걱정해 달려온 저의 친정 부모님도 계셨는데 말이죠. 게다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저는 장시간 출혈이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아 출산 직후 대학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유난이냐며 혀를 차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걱정 가득한 친정 부모님에게 둘째 준비해야 하는데 자궁이 부실해서 큰일이라며 헛소리를 하셨다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이성을 잃고 한 소리를 하자 어머,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던데 지금 보니 안 사둔 성줄머리가 영 못 쓰겠네요. 나는 이만 내 집에 갈랍니다. 이거 원 쓸모없이 돈만 썼잖아. 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남편이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시어머니 대신 허리를 숙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라던 손자가 아닌 것이 화가 났는지 수술 후 막 회복을 한 저에게 따지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그 좋은 걸 먹고 어떻게 계집애를 낳을 수 있니? 너도 참 양심 없다. 거기에 자궁 출혈? 나 원참 기가 막혀서 그동안 먹은 보약값 다 어쩔 거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수술하고 이제 막 몸 추스르는 사람한테 그게 지금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보약은 엄마가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먹인 거잖아요. 뭐야, 넌 누구 편이야? 아무리 지처가 좋아도 그렇지 지금 애미 앞에서 지처를 두둔하는 거야?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래? 대를 이을 장손이 있어야 나도 너도 제사상 차려줄 후손이 생기는 건데 넌 걱정도 안 되니? 네, 저는 걱정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둘째 계획 없습니다. 그러니 엄마도 그렇게 아세요. 뭐야? 넌 미쳤어? 네가 장남인데 둘째를 안 낳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태훈이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바라는 아들 손자 거기서 얻으세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장남짜리도 태훈이 주고 싶네요.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그동안 장남이라고 지가 받은 걸 생각해야지. 이제 와서 지 동생한테 다 넘기겠다고? 네, 마음껏 욕하세요. 대신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여보, 그만해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 손자 바라셨던 마음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첫손주인데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개코 같은 소리 하네. 예뻐야 예쁘지. 난 계집애는 하나도 안 예쁘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바로 둘째 가져라. 알겠냐?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크면서 딸은 할머니를 무서워할 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다 저희보다 2년 늦게 결혼한 도련님 사이에서 아들 조카가 태어났어요. 사실 속도 위반으로 부랴부랴 치러진 혼사였는데 시어머니가 바라던 아들 손자를 떡 하고 낳았으니 동서는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인정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게 부러웠던 적은 맹세코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죠. 왜? 동서지간이 사이가 좋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동서가 시어머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저를 무시하니 저도 당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제 딸이 12살이고 조카가 9살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조카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급히 전화를 하셨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종종 조카를 봐주고 계셨거든요. 얘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와라. 우리 장손이 자전거를 타다 많이 다쳤어. 네? 지석이가요? 알겠어요. 지금 세린이 피아노 학원 픽업 가는데 세린이 데리고 얼른 갈게요. 뭐야? 넌 지금 우리 장손이 다쳤다는데 그 계집애를 먼저 챙기겠다는 거냐? 그냥 걔는 놔두고 너나 빨리 와.
어머니, 오늘 저희 집 주방 공사해서 애 혼자 집에 못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동서한테는 연락하셨죠? 미쳤니? 내가 보기로 했는데 다쳤다고 하면 걔가 날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 장손 다친 건 너 때문이라고 하자. 내가 급한 볼일 때문에 너한테 맡겼다가 네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하자고. 어머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더러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저 안 갈래요. 가뜩이나 동서랑 사이도 별론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 동서 못 봐요. 뭐야?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그깟 것도 하나 못 들어줘? 알겠다. 아무튼 여기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얼른 와. 세린이 그게 집에 달고 오지 말고. 시어머니는 다급하다면서도 끝까지 제 딸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병원으로 가겠다며 저는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니 딸을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갔더니 아니, 넌 밖에서 일하는 네 남편까지 부른 게냐? 하여간 내 아들 휘두르는 데는 선수야. 곧 있으면 작은 애도 온다고 하니까 니들이 여기 병원비 좀 계산해라. 아니, 우리 애가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계산을 해요? 돈 많은 엄마가 하세요. 따지고 보면 엄마 잘못이잖아요. 그래놓고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시려고 하셨다면서요. 엄마, 그게 지금... 그만해. 아주 콜 아파 죽겠다. 알겠어. 내가 계산하면 되잖아. 큰아빠 큰엄마라는 것들이 조카 병원비 좀 낼 수도 있지. 그리고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너는 여기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 나 할머니 무서워.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 혼자 집에 가라고 할 수 없다고요.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다칠 거면 네가 다치지. 왜 내 귀한 손자가 다쳐서는? 엄마 또? 저 그럼 그냥 갈게요. 자꾸 이 사람이랑 제 딸한테 함부로 하시는데 아무리 장손이 귀해도 제가 장남입니다. 다행인지 시어머니는 장손을 낳지는 못했어도 당신 장남에게는 약한 구석이 많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동서내외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호들갑을 떨었는데 특히 동서가 타박상 정도의 방기부스란 조카를 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찌나 꼴값이고 주변 시선이 창피한지 남편에게 눈치를 보내 조용히 병원을 나왔네요. 그랬더니 중간에 그냥 가는 법이 어딨냐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로 또 호통을 치시는데 저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도련님이랑 동서도 왔고 별일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왔죠. 저희한테 따로 볼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저는 하도 세린이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뭐야? 너 아주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는구나. 아들도 못 낳은 주제. 나 때는 아들 못 낳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기 한 번 펴지 못했지. 근데 너는 내 아들의 이젠 시애미까지 우습게 보냐? 그런 적 없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세린이 아빠 바꿔드릴까요? 됐다. 너는 오늘 사골 좀 사다가 밤새 끓여서 내일 아침에 지석이네 갖다 줘라. 뼈에는 사골 만한 게 없지 않니? 네? 나는 할 말 다 했다. 끊으마.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 냉큼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황당한 저는 다시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 동서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동서, 조금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지금도 같이 있어? 아니요. 왜요? 아니, 나한테 사골을 끓여서 지석이 먹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집 주방 공사 중이라 불을 못 쓰거든. 나중에 알고 서운해할까봐 전화했어. 어머, 좋은 핑계네요. 하필 왜 멀쩡한 주방 공사를 한다고. 아무튼 알았어요.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해주실 것도 아닌데 제가 뭘 믿고 그걸 제 아들한테 먹이겠어요? 그건 알겠고 내일 아침에 세린이나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왜? 아니,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가방은 누가 들어줘야죠. 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통기부스도 아니고 방기부스 하면서 내 딸한테 가방을 들려 보내겠다고? 됐거든. 엄마인 동서가 해. 저는 늘 이런 식의 기싸움을 벌이며 근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 정도는 심해졌는데 애석하게도 제 딸이 공부는 그다지 소질이 없어 늘 조카와 비교를 당해야 했죠. 조카는 시어머니와 동서가 과외의 학원에 아주 극성이라 성적이 그럭저럭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 시험 때만 되면 비교를 하고 먼 미래까지 싸잡아서 제 딸은 머리가 나빠서 고생하고 살 거라고
악담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딸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집단에는 더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영향으로 4년제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하지만 대학 졸업이 가까워져도 딸의 취업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냈던 딸은 자기가 취업 문제로 저나 남편이 걱정하는 것이 싫었던지 젊어서 고생은 모두 좋은 경험이라며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어요. 혹여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 눈치를 보는 걸까봐 제가 딸에게 괜찮다고 무리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 몫은 자기가 하고 싶다며 대학 졸업 후 용돈도 받지 않았던 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딸은 대학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신 적도 있었는데 4년제도 보낼까 말까 한 대학을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전문대에 보낸다고? 니들은 돈이 썩어나냐?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장손 학비에 보태라. 걔집에는 그냥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시집이나 보내. 어차피 내세울 것도 없으니 따지고 말 것도 없잖아. 사지 60 멀쩡한 남자면 되지. 라며 저희 부부의 속을 뒤집어 놓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스카이는 아니더라도 서울 4년제를 나온 조카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나름 큰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동서가 축하 기념으로 밥이나 함께 먹자며 저희 가족을 초대했어요. 분명 가서 좋은 소리 들을 게 없을 것 같아 마땅한 핑계를 생각해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희 딸이 자기 때문에 제가 눈치를 본다고 생각했는지 자기는 괜찮다며 웬일로 자기가 먼저 작은아빠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불안했지만 남편이 그랬어요. 나중에 두고 몇 번이고 안 좋은 소리 듣느니 가서 밥이나 먹고 축하 선물이나 주고 우리는 얼른 오자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책 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평소 사지도 않는 명품 매장에서 조카 넥타이를 샀어요. 그렇게 초대받은 약속날이 다가왔고 저희 가족 모두가 참석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언제 오셨는지 미리부터 오셔서 동서와 함께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손수 음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 제가 좀 놀랐는데 저희 딸이 먼저 조카에게 입사 선물이라며 자기가 산 벨트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딸이 들고 있는 쇼핑백을 가로챘어요. 아이고, 취직도 못한 처지에 누나라고 싸구려 뭐 하나 사왔나 보네. 얘, 우리 장소는 싸구려 안 해. 이거 너나 가져라. 할머니, 이거 그렇게 아주 막 싸구려는 아니에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건데. 됐어. 어디 부정타게 기집애가 나서. 됐고, 이따 주려고 했는데 자, 할미 선물 받아라.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놓여있는 당신 가방에서 차키를 하나 꺼내 조카에게 건넸고 차키에 박힌 문양을 보니 외제차라는 걸 안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동서가 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어쩜 이렇게 선물도 센스가 넘치세요? 안 그래도 회사 들어가면 야근할 것도 걱정이고 차를 한 대 사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와, 할머니 짱, 볼 보네. 요즘 이 차 사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이 할미가 누구냐? 다 알아서 척척 준비했지. 우리 귀한 장손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타. 그리고 외제차를 타야 남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괜히 사람들이 겉보기에 신경을 쓰겠어? 우리 장손은 무조건 입는 거 먹는 거 타는 거 다 좋은 것만 해라. 이 할미가 다 해줄게. 나중에 우리 장손 장가 갈 땐 이 할미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주마. 할미가 제대로 돈 굴릴 방법을 알았거든. 어머니, 저 너무 감동이에요. 지석이 너 빨리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 세리나, 그러게 너도 빨리 취직하면 좀 좋니? 괜히 우리 지석이가 먼저 취직을 해서 작은 엄마가 미안하네. 아니에요. 저도 전공 살려서 준비 잘하고 있어요. 미안할 것도 셌다. 그리고 저 머리 나쁜 계집애가 들어가 봤자 어디 구멍가게 정도겠지. 설마 너도 취직했다고 내가 뭘 사줄 거라고 기대했다면 꿈 깨라. 그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 네 고모처럼 그냥 아무 남자한테 시집이나 가. 하기사 저거 생긴 것도 딱 지엄마 닮아서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도 남편 얼굴 봐서 겨우겨우 참았는데 더는 제 자식 가슴에 못 박는 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참았던 걸 다 쏟아냈는데 역시 사람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네요. 속이 어찌나 시원한지 다시는 참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도 세린이 엄마예요. 저한테 막말하시는 건 참아도 제 새끼 욕하는 건 저도 못 참겠네요. 어머, 깜짝이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리고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뭐 나랑 연이라도 끊게?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저나 저희 딸은 이제 어머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장손만 있으면 되시잖아요. 저도 엄만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면 되나요? 뭐야? 너 지금 나 빨리 죽으라고 제사 지내냐? 저희 세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손자가 아니라 손녀로 태어난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애 가슴에 상처 주실 건데요? 상처 같은 소리 하네?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져들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네 딸이 더 보기 싫은 거야. 지도 맏며느리고 염치가 있으면 어떡하든 둘째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했어야지. 무슨 잘못이냐고? 그걸 여태 몰라서 묻는 거야? 어머니, 저 세린이 낳고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세린이 아빠도 둘째 같지 않겠다고 한 건데 어머니는 제가 아들 손자 낳고 이 세상 뜨길 바라세요? 됐다. 너 어차피 다 늙어서 애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 결론적으로 넌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없다는 소리야. 그럼 고분고분하게 굴 것이지 어디서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질러? 네가 그렇게 영 끊겠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엄마,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볼 때마다 막말을 하시는데 저희가 엄마 뵈러 오고 싶겠어요. 세린이랑 여보, 일어나.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저도 미숙이처럼 가족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엄마 돌아가셔도 상주는 제가 아니라 지석이 애비가 하면 되죠? 그럼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세린아, 가자. 당신도 진정하고 일어나. 선물 줄 것도 없으니까 다시 챙기고.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과 장손이 있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룸미러로 딸을 보니 딸이 우리 부부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어나 단 한 번도 할머니의 정을 느끼지 못한 아이인데 그게 뭐라고 저렇게 우나? 제 속이 너무 아팠죠. 그날 저녁 남편은 더는 미련도 없다며 저에게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찾을 수 없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산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사 갈 곳을 알아보는데 평소 친구들 만나는 것을 빼면 늦거나 외출도 잘하지 않는 딸이 무슨 일인지 매일같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져 조금씩 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친구가 있냐고 딸에게 물었는데 딸은 사실 만난 지 1년이 넘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엄청 놀랐어요. 어릴 때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들은 종종 봤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딸이 성인이 되었지만 저에겐 어린 자식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기에 1년이나 만났으니까 그럼 집에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남편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인성이 참 바르고 조금 무뚝뚝한 제 딸에 비해 싹싹한 구석이 많은 딸의 남자친구가 저와 남편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아,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우리 딸이 아직 취업 전이라서. 그게 사실 세린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길에서 뺑소니를 당했거든요. 근데 세린이가 차에 치인 저를 보고 차 번호도 사진으로 찍어놓고 저를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줬어요. 사진에 찍힌 차 번호로 범인도 잡았고요. 어머, 세상에.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겠네. 네,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할머니랑 아버지가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세린이한테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세린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라며 어떤 살해도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저희 아버지가 세린이 엄청 팬이에요. 뭐야, 그럼 세린이 너 벌써 어른들께 인사한 거야? 아빠,
그게 그 사고 이후로 내가 일하는 곳에 자주 오셨어. 너무 고마워서 사리를 꼭 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건데 내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자주 오셨어. 그리고 이 사람도 자꾸 보다 보니까 좋아졌고 할머님도 집에 여자가 없어서 나를 많이 예뻐해 주셔. 친손녀처럼 잘해 주시거든. 저는 왜 그때 저희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같은 연배의 어른일 텐데 딸이 그런 어르신께 이쁨을 받는다고 하니 딸이 왜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애를 하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조금 이른 나이지만 흔쾌히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다만 취업이 되지 않아 시집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제가 너무 싫어 딸에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딸이 먼저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그게 있잖아. 이 사람이 추천해서 면접을 본 회사가 있거든. 근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네. 다음 달 1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때가 신입사원 입사식이래. 어머, 세상에나 너무 잘됐다. 축하해 우리 딸. 그래, 네가 그렇게 바라던 취업이었으니까 열심히 해. 저희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긴장된 가운데 예비사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성품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저희 딸을 많이 예뻐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거기 부사장으로 거의 모든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취업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인사과에 말해서 먼저 검증을 했어요. 저희 회사 관련 자격증도 많고 무엇보다 성실하다는 걸 제가 잘 아니까 합격을 시켰는데 이건 우리 예비 며느리도 모르는 내용이라. 아버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럼 다음 달 1일부터 출근할 회사가 아버님 회사인 거예요? 미안하다 세린아. 내가 명우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간혹 엄한 거에 눈이 멀어서 접근하는 것들이 있거든. 우리는 귀한 식구를 얻고 싶은 거라 사돈께도 죄송합니다. 아, 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예상치 못한 말에 얼이 나가 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딸의 취업이 낙하산이라는 것 같아 그 부분도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 바깥 사돈께서 이런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린이가 정식으로 취업 신청을 했다면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 분명 세린이를 뽑았을 겁니다. 세린이가 너무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한 거죠. 이렇게라도 저희 회사는 좋은 인재를 얻었으니 저희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나 제 아들이나 회사 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원 뽑는 일은 인사과 정담이라 저희가 힉김도 못 넣어요. 요즘 세상에 난리 난다고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괜찮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저희야말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좀 있다고 좋은 집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세린이만 저희 집에 시집 보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최고로 비싸고 훌륭한 따님을 주시는데 제가 비싼 값을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아들 결혼에 금액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두 분께 전달이 되었을까요? 엄마, 아빠, 저 정말 명우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님도 할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함께 살고 싶고요. 세린아, 그럼 결혼하면 분가하지 않겠다는 거야? 두 분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도 알잖아. 나 사랑 많이 받고 싶어. 할머니가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당분간은 살림도 배울 겸 같이 살고 싶어.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안사돈께서 무얼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늙은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까요? 제 소원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세린이 뜻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 손녀딸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저는 요즘 명우보다 세린이 보는 낙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제 딸이 할머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네요. 참으로 훈훈하고 좋은 자리였어요. 딸이 시집간다고 하면 서운해야 하는데 너무 좋은 집에 시집을 가니 부모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후 결혼식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딸은 시댁 회사긴 하지만 첫 직장에 다닐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다음 달 1일이 되었고 회사에선 오전에 간단한 입사식이 있다며 바깥 사돈께서 회사로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끼리 점심이라도 하시자면서요. 그래서 저도 나름 신경을 쓰고 딸의 회사이자 사돈의 회사로 남편과 함께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건물을 보고 저도 남편도 놀랐었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또 있다고 거기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고 말았는데요. 회사 입구에서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된다며 제지를 받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카가 취직했다는 나름 큰 회사가 사돈의 회사인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희 부부를 보고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니들이 여길 왜 왔어? 설마 우리 장손이 여기 취직한 거 알고 왔냐? 어머 형님, 정말이에요? 설마 제 아들 보려고 그렇게 꾸미고 오신 거고요? 근데 어째요? 엄마인 나도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네요. 회사가 크니까 이런 게 불편해요. 그래? 동서야말로 웃긴다. 여기가 학교 입학식도 아니고 아들 입사한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쟤 뭐라니? 그러는 너는 네 자식도 여기 취직 못 시키는 주제에 여길 왜 왔는데? 아니 이봐요. 나는 여기에 우리 장손이 떡하고 붙어서 할미가 축하하러 온 건데 제지를 하려면 저럼 잡상인이나 막아요. 세상에 할미가 손자 입사하는 것도 못 보게 합니까? 어르신, 여기에 이렇게 가족들 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억지 부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오신 거죠? 혹시 이분들처럼 입사식 보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요. 제가 황급히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그러자 언제 왔는지 제 딸이 1층 세미나실에서 나오고 있었고 아무래도 예비사위한테 저희 안내를 부탁받은 것 같아 보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는 제 딸을 본 시어머니와 동서가 눈이 뒤집혀 제 딸에게 쏘아붙였어요. 아니, 네가 여기 왜 있어? 재수없게. 설마 너 네 동생 백으로 뭘 어째 보려는 거야? 이봐요, 우리 말고 쟤를 잡아요. 쟤야말로 여기 직원도 아닌데 저렇게 버젓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니까요. 아니 답답하네. 제가 저희 조카인데 전문대 출신에 취업도 되지 않아서 놀고 있거든요. 그런 애가 무슨 수로 이렇게 큰 회사를 들어오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동서, 말 다 했어? 왜? 작은 애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세린이 너 여기 와서 빨리 네 입으로 무단으로 안에 들어간 거라고 불어. 할머니야말로 초대받지 않으셨으면서 여길 왜 오셨어요? 그리고 저기 두 분은 사장님이 정식 초대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손님 오신다고 전달 받으셨다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네, 귀빈 방문 예정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두 분 안으로 들어오시죠. 바로 사장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뭐야? 왜 니들은 들어가는데 우리 못 들어가? 나도 들어갈 거야. 그리고 니들이 뭔데 이 큰 회사 사장을 만나냐? 그야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러죠. 엄마야말로 그만 창피당하시고 돌아가세요. 뭐야? 그때였어요. 저희 부부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힘인지 저희보다 먼저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셨고 자기도 사장님을 만나 당신 장손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셨는데 밖이 소란스러우니 예비사위가 걱정이 된 듯 세미나실에서 나오더군요. 세린아,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넌 누군데 얘한테 이름을 불러? 아, 세린이 너 남자 하나 꿰찼냐? 어머니, 자네 더 들을 것도 없네. 두 사람 안으로 들어가. 이제 곧 행사 시간이잖아. 너 지금 나 무시했냐? 인연이 칸이 배 밖에 나왔구만. 시어머니는 제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단숨에 제 딸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그대로 밀치셨고 깜짝 놀란 예비사위가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치니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예비사위에게 발길질을 하시는데 아주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경비 직원들은 잔뜩 몰려와 시어머니를 붙잡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도 무슨 생각인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것들이 까불어? 내 손자가 여기에 입사를 했다고. 정정당당하게 척하고 붙었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함부로 해? 참 어이가 없었죠. 이쯤 되면 무슨 상황인지 살필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정말 아나무인답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더 기분이 나빴던 건
팔짱을 끼고 희죽거리며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는 동서였는데 그때 문제의 장본인인 조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뛰어나오더군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여긴 왜 오셨고요? 엄마도, 큰엄마, 큰아빠도 오셨네요. 우리는 너 때문에 온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조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는데 조카가 제 딸을 부축하고 있는 예비 사위를 보더니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나중에 딸에게 들으니 입사식 때 경영진과 임원진 사진과 인사말이 적힌 영상이 띄워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사장님? 근데 어떻게 얘랑... 그쪽이 설마 여기 할머니 장손입니까? 나는 세린이 예비 남편이고 저기 어머님 아버님 예비 사위인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누가 애도 아니고 입사식에 가족을 부르나요? 제정신입니까? 뭐라고요 부사장님? 그제야 동서는 사태 파악이 됐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놀란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 부부가 오지 않자 손수 내려온 사돈까지 아주 가족 대모임이 되었어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너는 왜 여기 있고 안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상황이 좀... 아니 아가, 너 얼굴이 왜 그래? 누가 감히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댔어? 저기... 자네는 누군데 여기 있나? 우리 회사의 신입이야? 저기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 할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린이 할미이기도 하고요. 듣자 하니 제 손녀가 여기 아드님이랑 결혼을 한다는 것 같은데 착오가 좀 있었어요. 실수입니다. 하지만 저도 세린이 할머니니까 오늘 입사식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저 아이가 저희 집의 귀한 장손이라서요. 어르신, 세린이도 저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며느리고 저희 회사 인재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놓고 실수라고요. 지금 하신 행동 결코 손자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자네 이름이 뭔가? 계속 이렇게 회사에 누를 끼친다면 자네 입사는 취소했으면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할머니 엄마 빨리 죄송하다고 빌어.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엄마 아들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너무 서운하지. 엄마는 여기 가만히 있었어. 할머니가 당신 멋대로 저지른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저기 아버지 여기는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는데 올라가시죠. 그리고 30분만 늦게 내려와 주세요. 아무래도 행사 시작이 좀 늦어져서요. 알았다. 여기 수습 잘하고 저기 신입은 네가 알아서 해라. 세린아 정말 괜찮니? 병원 안 가도 되겠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만 올라갈까요?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제가 괜히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제가 향이 좋은 차를 준비했는데 가서 안정을 취하시죠. 아닙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셨는데 면목이 없네요. 아니, 그냥 가면 어떻게 큰애야. 나도 같이 가자. 어르신은 저와 얘기 좀 하시죠.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경찰 좀 불러주시겠어요? 세린아, 이 사람들이 전에 얘기한 그 가족들 맞지? 근데 어쩌려고? 어쩌긴 소란을 일으켰으니 책임지게 해야지. 그리고 그쪽도 같이 가야죠. 내가 미리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기 부사장님, 저는 정식으로 입사한 신입입니다. 세린이랑 결혼하시는 건 알겠지만 오히려 세린이 입사가 더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할 수 있으면 해요. 여기 정세린 씨는 인사과에 제대로 심사해서 입사시킨 직원이라 아무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입사 첫날부터 이런 문제를 만들었으니 저야말로 인사과에 제거해야겠네요. 그리고 저희 회사 법무팀에 말해서 꼭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결국 시어머니와 동서 조카는 경찰서 행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끝내 조카는 입사 일주일 만에 입사가 취소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면접 때 지인 찬스를 쓴 게 들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삐뚤어진 조카는 이 모든 일이 저희 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집을 나갔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동서, 도련님까지 이사 준비로 바쁜 저희 집에 찾아와 사돈이자 사장님에게 조카를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전 재산을 올인했다가 다 털렸다. 사기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빚까지 져서 투자를 했으니 지금 이거 수습할 사람은 우리 지석이밖에 없다. 지금 얘네 집도 대출금은 못 내서 경매에 들어갈 판국이야. 그동안은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일이 생길지 내가 알았냐? 이번만 니들이 나나 우리 지석이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세린이 무시하지 않으마. 아니, 다시는 니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러니 니들이 그 사람한테 입사 취소는 없던 일로 하자고 말 좀 해봐. 그 사람들이야 일개 직원 하나 붙여준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니. 어머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구멍가게도 아닌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엄마, 그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쩌다 일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전에 말했듯 저희는 그냥 남처럼 지냈으면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곧 이사도 가요. 지석의 일은 유감이지만 저희랑 무관한 일이니 알아서 수습 잘하세요.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세린이한테 그리고 아주버님 댁에 잘못한 건 없잖아요. 막말로 다 된 취업을 취소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 정말 억울해요. 저희 지석이 조카잖아요. 조카 좀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잘못한 거 다 빚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저 그냥 시녀라고 생각하고 막 부려먹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제 아들만이라도. 됐어. 동서가 아무리 그렇게 사정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이젠 정말 여기 오지 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러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난 그냥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래. 그동안 나나 우리 세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한테 왜 이래? 매몰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정말 0.01%도 없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울고 화내고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하다 세린이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고 저희는 부랴부랴 이삿날을 당겨서 이사를 마쳤어요. 그러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딸은 무사히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제 딸이지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니 어찌나 예쁘던지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님 같더군요. 그리고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남편은 내내 내색하지 않더니 결혼식 날 많이도 울었어요. 20년 넘게 부부로 산 저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나중엔 딸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일순간에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저리 절절한 부녀면서 왜 둘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서툴더라도 표현하게끔 제가 오지랖을 떨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네요. 저도 한때는 딸이 제품을 떠날 날이 아주 멀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를 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딸이었고 지금은 그저 저보다 이 세상을 오래 살 딸과 사위 그리고 소녀가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행방이 묘연해지셨는데 도련님 말에 의하면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 도망을 갔지만 어느 조용한 절에 숨어 지난날을 후회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금방 마음을 잡길 바랬던 조카의 방황은 금방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여파로 동서와 도련님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하면 조카도 돌아올 곳이 없어 계속 방황을 하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디 조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 마음을 잡을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제 딸이 지금 하는 일과 가정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이제 막 태어난 외손녀도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